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이 분수가 순환소수로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다면 이 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1번은 약분을 해보면 5분의 1이 되므로 이것은 유한소수입니다. 2번은 분모에 3을 하나 약분하게 되면 분자에 2가 남게 되고 더 이상 약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번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3번은 분모에 3의 제곱과 분자의 9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분모에 2하고 5가 소인수로 있죠. 5번은 분모에 있는 11을 분자와 약분하게 되면 약분해서 13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이 분수가 정수가 아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A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모의 7과 분자의 14를 약분하면 2가 남고 여기서 약분을 또 하면 분모에는 2가 2개 남게 됩니다. 그럼 이 분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A가 되겠죠.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A의 3의 배수가 와야 합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3에 33을 곱하면 99를 만들 수 있으므로 3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두 수 90분의 75하고 110분의 9에 자연수 A를 곱했더니 둘 다 유한소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A가 될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90분의 75에 A를 곱한다는 것은 분모를 소인수분해 한다면 90이 9 곱하기 10이 되므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5는 25 곱하기 3이 되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A를 곱한 것이겠죠. 약분을 하면은 3이 1개, 또 3이 1개, 5가 1개, 5가 1개. 약분하면은 이 분수는 2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A가 됩니다. 이것을 유한소수로 만들려면은 A는 3의 배수가 되어야겠습니다. 110분의 9에다가 A를 곱한다는 것은 110이 11 곱하기 10이 되므로 2 곱하기 5 곱하기 1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분의 9 곱하기 A. 이 상태에서 이것을 유한소수로 만들려면 A는 11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A는 3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여야 하니까 A는 3과 11의 공배수인 3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33의 배수 중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99라고 할 수 있겠죠? A는 9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99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환소수의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순환소수는 순환마디의 처음과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야겠죠? 1번의 0.131313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은 59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2번도 맞겠죠? 3번은 소수점 아래를 기준으로 순환마디가 시작해야 되므로 3.03이라고 쓰고 이 위에 점을 찍어야겠습니다. 4번은 5.125, 되는데 순환마디가 125이므로 1과 5, 2에 찍은 4번도 맞겠습니다. 5번은 2.0343434니까 순환마디가 3, 4가 되고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분수 9분의 1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부터
소수점 아래 23번째 자리의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분의 11은 1과 9분의 2와 같으므로 이것을 순환소수로 표현한다면 순환소수 1.2가 되겠습니다.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는 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소수는 1.2222 이렇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부터 소수점 아래 23번째 자리의 숫자까지 모두 2가 오게 됩니다.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하라고 했으므로 2를 23번 더하면 2 곱하기 23이 되고 그 숫자는 46이 되겠죠.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이 계산의 결과가 b분의 a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수를 보면 분모가 모두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어 있죠. 이 계산은 2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4는 100분의 4이므로 0.04,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분의 4는 1000분의 4가 되므로 0.004, 그 다음에는 하나씩 늘어나니까 0.0004 이런 식으로 덧셈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2 더하기 0.04에서 4가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됩니다. 그럼 2 더하기 0.04는 90분의 4와 같으므로 2 더하기 45분의 2가 되겠습니다. 2는 45분의 90과 같으므로 45분의 92가 되겠죠. A와 B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이 45분의 92가 기하분수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죠. A 값을 92, B의 값을 4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92에 45를 더하게 되면 13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순환소수 2.9 더하기 0.3을 계산한 값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a분의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환소수가 포함된 계산은 이것을 반드시 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야 합니다. 2.9는 9분의 29에서 2를 빼면 27 더하기 0.3은 9분의 3이 됩니다. 덧셈을 하면은 9분의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하므로 약분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a 값을 3, b의 값을 1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a 플러스 b는 3 더하기 10, 그러니까 13이 되겠죠.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은 대소관계의 비교를 하는 것인데 대소관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0.a는 9분의 a와 같으므로 이 분수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습니다. 양변에 9를 곱해본다면 2분의 9보다 a가 크고 3분의 2의 9를 곱하면 6보다 작게 됩니다. 2분의 9는 4.5와 같으므로 a에 들어올 수 있는 자연수는 5가 되겠죠.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순환소수 1.18에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a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환소수를 먼저 분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18은 99분의 전체 118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 2를 빼게 되면 99분의 117이 됩니다. 117이 9의 배수이므로 9로 약분하게 되면 11분의 13이 되겠죠? 11분의 13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했을 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한다면 지수를 모두 짝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A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약분을 해야 하므로 11이 들어가야 되고 13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야 하므로 13을 또 곱해야겠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11 곱하기 13이 되겠습니다. 13하고 11을 곱하게 되면은 13 그러면 143이 되겠죠.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11 곱하기 13은 14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143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순환소수는 모두 분수로 바꿀 수 있죠.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란 말도 맞겠습니다. 3번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은 틀렸죠. 4번 원주율 파이는 순환소수이다. 원주율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 기하분수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 이것은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고 봐야겠죠.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이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러 번 곱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가 다르겠죠?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n이 홀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에서 n이 홀수인데 홀수인 3을 더하면 짝수가 되죠. 마이너스 1을 짝수분 곱하면 1이 됩니다. n이 홀수인데 2를 더하면 그대로 홀수가 되죠.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제곱은 지수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죠. 세 번째 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만약에 n이 짝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제곱에서 n 플러스 3은 짝수에 3을 더함으로 홀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n 플러스 2는 짝수가 되므로 마이너스 1을 짝수분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모두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여러 번 더하는 것을 곱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식의 모양을 변형시켜 본다면 먼저 9의 세제곱이 3번 곱해져 있고 2의 7제곱이 2번 곱해져 있습니다. 곱하기 4의 세제곱은 4번 곱해져 있고 3의 4제곱은 3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9의 세제곱은 3의 6제곱에 3이 곱해진 것이고 2의 7제곱은 2가 8개 4의 세제곱 곱하기 4는 4의 4제곱 여기는 3의 5제곱이 됩니다. 모양을 한 번 더 바꿔보면은 3의 7제곱분의 2의 8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므로 2의 8제곱분의 3의 5제곱 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은 분모에 3의 제곱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9분의 1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5의 세제곱을 a라고 할 때 125의 6제곱 나누기 25의 세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의 세제곱에 a를 대입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125의 6제곱 나누기 25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125가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의 6제곱 나누기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므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5의 18제곱 나누기 5의 6제곱. 그럼 이 식은 5의 12제곱이 됩니다. 5의 12제곱은 5의 세제곱을 4번 제곱한 것이므로 이렇게 모양을 바꿨을 때 안에 있는 5의 세제곱을 a로 바꿔 넣은다면은 이것은 a의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2의 5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의 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릿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겠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2의 5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므로 2의 6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이 식은 2가 10개, 5가 10개, 그리고 2가 하나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럼 이 식은 10이 10번 곱해져 있고 거기에 2가 곱해진 형태입니다. 10이 10번 곱해져 있다면은 이 숫자는 11자리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죠. 2를 곱해도 자릿수엔 변화가 없으므로 1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항식의 곱셈 문제인데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각 항의 지수를 분배해 보겠습니다. 6분의 1을 3번 곱하게 되면은 216분의 1, 그리고 x가 4, 3, 12, y는 6 곱하기 마이너스는 짝수번 곱했으므로 플러스가 되고 분모의 y는 4제곱, 분자의 3의 4제곱은 81, 그리고 x에는 8개 이렇게 되겠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야 되는데 먼저 약분을 하면은 99, 81, 216을 9로 나누게 되면은 9, 28, 그리고 9, 4, 36. 3으로 한 번 더 약분을 하면은 3, 3, 9, 3, 8, 24. 그러면은 분모에는 숫자 8이 있게 되고 분자에는 3이 오게 됩니다. 문자를 살펴보면은 x는 분자에 20개가 있고 y는 약분이 돼서 분자에 2개가 남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은 8분의 3 곱하기 x의 20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 값을 8분의 3, 그리고 b의 값을 20, c의 값을 2라고 할 수 있겠죠.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8분의 3과 20, 2를 곱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2, 4, 8, 그리고 4, 5, 20. 그러면 그 결과는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좌변의 식을 계산했을 때 우변과 같다고 할 때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항식의 계산인데 먼저 거듭제곱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x의 4제곱, y의 제곱, 그리고 나누기 네모가 있죠.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 x의 세제곱, y의 6제곱. 이 계산의 결과가 마이너스 12x 5제곱, y의 6제곱입니다. 네모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네모를 곱한 다음에 양변을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2x 5제곱, y 6제곱을 나누게 된다면 이 식은
9의 x 4제곱 y제곱 곱하기 8의 x 세제곱 y 6제곱 나누어진 식 마이너스 12 x 5제곱 y 6제곱은 네모와 같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약분을 해서 네모의 값을 구해본다면은 먼저 9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숫자를 약분한다면은 4, 2, 8, 4, 3, 12, 3은 3, 2는 3, 3, 3은 9가 되므로 숫자는 마이너스 6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살펴보면은 분모에 x가 5개, 분자에 7개 있으므로 분자에 x가 2개 남게 됩니다. y 6제곱, y 6제곱 약분하게 되면은 분자에 y가 2개 남게 되겠죠. 네모의 값은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이 등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변의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소괄호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가로가 쳐있고 3x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곱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는데 먼저 가로 안에를 한번 정리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네모가 됩니다. 중괄호 앞에 가로를 풀어주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네모 정리하면은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네모가 됩니다. 5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네모란 식과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같으므로 네모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우변에 있는 항을 전부 좌변으로 이항시킨다면은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정리한다면 네모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진유면체로 만든 입체도형의 부피가 32x제곱 플러스 48xy일 때 h를 xy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진유면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위에 있는 진유면체는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아래에 있는 진유면체의 높이는 3h에서 2h를 빼면 되니까 h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진유면체의 부피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전체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죠. 부피를 구하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진유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4x 곱하기 2에다가 높이 h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진유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2x 곱하기 2에다가 높이 2h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은 32x제곱 플러스 48xy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좌변의 식을 간단히 해본다면은 8xh 더하기 4이 8이니까 8xh의 합이 32x제곱 플러스 48xy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6xh가 32x제곱 플러스 48xy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h를 구하려면은 양변을 16x로 나누면 됩니다. 16x분의 32x제곱 플러스 48xy 약분을 하게 된다면은 2x 플러스 3y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대입하기 전에 먼저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은 식이 더 간편해서 좋겠죠? 먼저 이 식을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순서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a-3a- 중괄호 있고 a-2b 마이너스를 안쪽에 곱하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4b가 됩니다. 가로 안을 한번 간단히 하면은 3a 마이너스 a에서 7a를 빼니까 마이너스 6a 그리고 2b가 남습니다.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은 a 마이너스 3a 플러스 6a 마이너스 2b 대가로가 있겠죠. 가로 안을 한번 간단히 해준다면은 9a 마이너스 2b가 있습니다.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를 풀어주게 된다면은 a 마이너스 9a 플러스 2b가 됩니다. 그럼 그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8a 플러스 2b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식에 a와 b의 값을 각각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입을 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해야겠죠. 4A 더하기 2 곱하기 B 가로를 풀어준다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C가 됩니다. 2를 분배해 준다면은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6A 플러스 2C가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2C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식에 A, B, C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2 곱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각각의 식의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면은 2X 마이너스 6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동류항끼리 정리하면은 6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플러스 10 플러스 4가 되므로 마이너스 12가 남겠죠.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값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2와 같을 때 a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x의 범위를 a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게 되면은 25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5x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양변에 2를 더하게 되면은 27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작다 마이너스 15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즉 a는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27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a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27이고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정수를 더하게 된다면은 27에서 12를 빼면 되므로 그 결과는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이 되려면은 이항을 했을 때 1차식만 남아있게 되어야겠죠? 기억을 정리해 본다면은 분배를 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3x가 2x제곱 플러스 5보다 작다. 2x제곱 넘기면은 마이너스 3x가 5보다 작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억은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니은은 x-7이 2x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2x를 이항시켰을 때 마이너스 x가 17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것은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디귿은
x-4가 마이너스 3 플러스 x인데 x는 이항시키면 없어지게 되죠. 디귿은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니은은 부등호가 없죠. 니은은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미음은 2x의 제곱 플러스 3x 크거나 같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넘겨도 x제곱이 남아있게 되므로 이것은 2차 부등식입니다. 미음은 1차 부등식이 아니겠죠. 비읍은 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이 아닙니다. 문제에서는 1차 부등식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므로 2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이 부등식의 풀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틀린 곳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마이너스를 분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5x가 돼야 합니다. 1번은 맞죠? 2번 이항을 시켰는데 2x가 좌변에 있었고 5x를 넘기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있고 8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 2번도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 간단히 해주면 2x에서 5x 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 3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4번은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있는데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4번이 틀렸다고 봐야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처음으로 틀린 곳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2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중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겠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5x 플러스 10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19보다 작다. 5x에서 2x 빼면 3x가 되고 플러스 16이 19보다 작다. 16을 우변으로 넘기면 3x가 3보다 작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1보다 작겠습니다. 그럼 이 부등식은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에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가야 하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위에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뚫어야겠죠? 문제에서는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2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이 1차 부등식을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에 소수하고 분수가 포함되어 있죠.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곱해 보겠습니다. 0.5가 있고 3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6을 곱해 본다면 3 곱하기 2x-5가 크거나 같다. 3분의 1에 6을 곱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6이 됩니다. 분배를 해주면 6x-15가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12 x가 포함된 건 왼쪽으로 넘기면 4x가 되고 마이너스 15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7이 됩니다. 양변을 4로 나누게 된다면 x는 4분의 27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다음 중 x에 대한 이 1차 부등식의 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부등식을 간단히 해볼까요? ax-1은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bx-4b보다 작다. x가 포함된 거 왼쪽으로 넘기면 ax-bx가 마이너스 4b 플러스 1보다 작다. ax-bx는 a-b의 x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a가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면은 양수로 나누게 되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여기서는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 커야 합니다. 1번은 틀렸죠. 2번 a보다 b가 크다면 b가 크므로 음수겠죠. 음수로 나눈다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2번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겠죠. 2번도 틀렸습니다. 만약에 a하고 b가 전부 2분의 1이라면 해는 없다. a와 b가 2분의 1이라면은
좌변은 0 곱하기 x의 형태가 되고 우변은 b가 2분의 1이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니까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식이 됩니다.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죠. 해가 없다는 말이 맞게 됩니다. 3번은 맞는 표현이겠죠. 4번 a가 양수이고 b가 0이라면 x는 a분의 1보다 크다? b가 0이면 ax가 1보다 작다가 되는데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는 a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a가 0이고 b가 음수이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bx가 마이너스 4b 플러스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누게 되면은 b가 원래 음수였으므로 양수를 나눈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다고 봐야겠죠. 5번은 틀렸습니다.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2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이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음의 정수 x가 2개일 때 상수 a의 값 중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등식을 풀어볼까요? 5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5를 나누게 되면은 x는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음의 정수 x가 2개여야 하는데 이 해를 수직선 위에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썼을 때 x가 크거나 같으므로 최소한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경계에 있는 값에 다다랐을 때 음의 정수 x가 2개를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이 됐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음의 정수 x가 2개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되겠죠. 마이너스 3에는 등호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음의 정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개가 포함되겠죠.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에 등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범위에서 a의 값을 구해본다면 먼저 양변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0 양변에 4를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1 크다,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6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은 11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a 크거나 같다 6 이렇게 되겠죠. a의 범위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다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a 값 중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a가 10이 될 때가 가장 큰 정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10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증명사진 5장을 뽑는데 4,000원이고 더 뽑을 때마다 한 장에 200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증명사진 한 장의 가격이 4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증명사진을 몇 장 이상 뽑아야 되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사진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증명사진의 개수를 미지수 x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5장을 뽑는 데의 기본 요금은 4,000원이고 더 뽑을 때마다 한 장에 200원씩 추가된다고 했으므로 더하기 200 곱하기 5장에 대한 비용은 이미 지불했다고 봐야 하므로 x-5
이것이 증명사진을 뽑는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증명사진 한 장의 가격이 4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은 400x보다 좌변이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4000 더하기 200을 분배하여 주면 200x 마이너스 1000 작거나 같다 400x x가 포함된 식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00x 4000에서 1000을 빼면 3000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000 양변을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게 된다면 x 부등복양 바뀌고 15가 됩니다. 증명사진을 15장 이상 뽑아야만 한 장에 400원 이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어떤 물건에 원가의 6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물건의 정가에 X%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므로 원가를 A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정가는 원가의 60%의 이익을 붙였으므로 1.6A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가에 X%를 할인하여 팔았다고 했으므로 할인가는 1.6A에다가 1-100분의 X를 곱한 것이 됩니다. 금액은 1이 되겠죠. 이 이익은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되므로 이익에 관한 식을 쓴다면 1.6A 곱하기 1-100분의 X에서 원가 A를 뺀 것이 원가의 20%는 0.2A가 되므로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계수에 소수와 분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에 1000을 곱해보겠습니다. 1600A 곱하기 1-100분의 X 마이너스 1000A는 크거나 같다 0.2에 1000을 곱하면 200A가 됩니다. 분배하면 1600A 마이너스 약분하면 16AX 마이너스 1000A가 200A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6AX 플러스 600A가 200A보다 크거나 같다. 600A를 우변으로 이항시킨다면 마이너스 16A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00A. 양변을 마이너스 16A로 나눠야 하는데 A는 가격을 말하고 있으므로 양수죠. 마이너스 16A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X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6A분의 마이너스 400A AA 약분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면 16분의 400은 25와 같으므로 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29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지훈이와 정아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지훈이는 시속 5km, 정아는 시속 4km를 걸을 때 지훈이와 정아가 4.5km 이상 떨어지려면 최소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을 물어봤으므로 X분 걷는다고 해보겠습니다. X분은 60분의 X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간 거리의 합이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므로 먼저 지훈이는 5 곱하기 60분의 X만큼 같습니다. 정아는 4 곱하기 60분의 X만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둘이 간 거리의 합이 4.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60을 곱하게 되면은 5x 플러스 4x는 크거나 같다. 45에 60을 곱하게 되면은 270이 됩니다. 9x가 27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양변을 구워 나눈다면 x는 30보다 크거나 같겠죠? 4.5km 이상 떨어지려면 두 사람은 최소 3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